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의 증가폭이 완만하게 꺾이면서 조금씩 완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특보로 이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 로즈가든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다시 열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다시 한번 시사했습니다. 미국 내 검사 여력이 충분하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단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곧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발병 추이에 따라 개인과 기업, 공공시설, 상업시설 등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담아 3단계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분위기는 완화에 점차 무게추가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많은 인파가 바닷가 등 야외 활동에 나서면서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활동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나갈 전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의하면 추가 가이드라인에는 학교, 보육 프로그램, 특정 업무 현장, 예배 시설, 식당, 대중교통의 단계적 정상화를 허용하기 위한 확대된 지침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지침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초안을 작성했고 어제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팀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배시설은 성가대 운영과 음악 합주가 중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6피트를 유지하고 예배 자료는 공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합니다. 식당과 술집은 계산원을 위한 칸막이를 두고 건강검진을 매일 받도록 할 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메뉴와 식탁에 배치된 조미료는 일회용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And then also making sure that we've got paper menus that are disposable versus our placemat plastic ones that we've used historically. 백악관은 감염자 증가 수치를 감안해 이번 주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중소기업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 신청이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프로그램 신청이 재개된 것은 3,20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편성된 데 따른 것인데 1차분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중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 이른바 PPP 신청이 재개됐습니다. 연방재무부가 3,20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편성한 데 따른 것인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사업체들에게 최대 1,000만 달러의 무담보 대출이 지원됩니다. PPP 신청은 500명 이하의 직원을 둔 소규모 사업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지원금의 75%는 직원들의 급여 지출에 사용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자금입니다. 하지만 2차 신청자들은 지급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는 1차 지원금이 13일 만에 바닥을 드러낸 데 따른 것으로 접수가 밀려있는 기존 신청자들의 승인이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한인은행 홈페이지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기존 신청자들의 승인이 우선이기 때문에 2차 신청은 받기 어렵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한인 사업체들의 경기가 바닥 수준을 맴돌고 있어 신청자가 몰린 데 따른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은행 관계자들은 2차 신청 대기자로 접수가 필요한 경우 가급적 주거래은행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신규 신청자를 받고 있진 않지만 주거래은행의 경우 대기자 명단에라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차 PPP 지원금의 빠른 소진은 비교적 탄탄한 중견기업들의 신청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PPP 지원금이 고용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타격을 입은 영세업체를 위한 지원금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PPP 1차 신청자 중 비적격 업체를 가려 다음 달 7일까지 융자금을 반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살균제를 몸에 주입해 치료하는 방안을 생각해보라.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브리핑에서 한 이 말이 엄청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례적으로 주말 내내 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건너뛰었고 오늘도 당초 취소했다 다시 기자회견을 여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국토안보부가 바이러스가 고온다습한 환경에 약하고 살균제에 노출되면 빨리 죽는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몸에 소독제를 주입하는 치료법을 검토해보라고 말했습니다. Where it knocks it out in a minute, 1 minute. And is there a way we can do something like that by injection inside or almost a cleaning? 이와 같은 발언이 있은 후 전국엔 독극물 사고가 증가하며 병원에 문의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뉴욕시에선 흔히 가정집에 쓰이는 살균제와 표백제를 복용하거나 귀를 통해 주입하는 독극물 사고 신고 접수가 평소보다 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주류 언론과 의학계는 대통령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다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Clearly and sadly, the president is not listening to medical experts, and I don't know which ones he is listening to, if any. 해당 발언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자 백악관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을 주말 내내 취소했습니다. 백악관은 당초 오늘도 브리핑 취소를 통보했다 번복하고 장소를 로즈가든으로 옮겨 브리핑을 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의 살균제 발언 관련 질문에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이며 제대로 된 답변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는 사람들의 적이라는 폭풍 트윗을 올리며 언론 공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딴 실수로 11월 대선과 상원의원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앤드류 큐오모 뉴욕 주지사가 5월 15일부터 건설업과 제조업 부문 등에서 일부 경제 활동에 대한 재개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5월 15일부터 일부 건설 사업 현장과 제조업장에서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지역별 데이터에 기반해 경제 재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단계로 제조업, 건설업 활동 중 저위험 사업을 허용하고 이후 14일간 지표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2단계에서 그 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분석해 더 많은 사업이 문을 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2단계 재가동 조치를 최대로 확대하려면 학교도 개학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hey have to think about how they're going to reopen with this quote-unquote new normal. Then we're going to leave 2 weeks between phases so we can monitor the effect of what we just did.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해 하루 4만 명의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어 쿠오모 주지사는 의료 종사자를 포함한 필수 업종 근무자에 대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어도 진단검사를 시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뉴저지주의 필머피 주지사도 어제 브리핑에서 경제 재개까지 여러 주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단계적인 재개를 시사했습니다. 이처럼 주 정부들이 경제 재개에 나선 가운데 구체적인 재개 날짜를 확정하는 것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플로리다주는 날짜보다 재가동을 올바르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지만 특히나 저소득층 가정과 노인분들의 경우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버겁습니다. 이들을 위한 나눔 행사가 지난 주말 열렸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는 지난 토요일 노동조합 소속 관계자 50여 명과 함께 LA 한인타운에 사는 노인분들과 저소득층 가정 300가구에게 생필품과 식료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미겔 산티아고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그리고 허브 웨슨 LA 10지구 시의원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한편 자원봉사자들은 생필품을 나눠주며 센서스 인구조사 참여 홍보도 함께 펼쳤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10만 명을 돌파한 유럽의 6개 국가 확진자 수를 모두 합쳐도 미국보다 적습니다. 봉쇄 완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